대출 없이 재테크를 한다. 일생에 몇 번 재테크를 합니까?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대출이라는 게 어떤 역할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전에 할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대출 없이 뭔가를 다 사거나 투자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과 삶,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의 생각과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멋있잖아요. 일단 야, 난 대출 없이 집 샀어. 이거를 막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엄청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던 불황이든 뭐든 간에 나는 집 이거 나는 확실해.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 100% 내 돈으로만 해야지. 이랬을 때 부채가 없어. 은행에서 돈 빌려 가라는 연락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행에 많은 돈을 예치해 놓으면 또 거기 VIP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심이 엄청나죠. 네, 쟤는 대출 있잖아. 난 없어. 이 자부심이 한 번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출을 못 합니다. 이거를 깨기가 많이 어려워요. 네. 주변 시선도 이건 당연하지. 카푸어가 좋은 차를 샀어.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부심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위에서 야, 그거 좋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망하기 전까지는 이걸 못 팔아. 근데 대출 없이 집을 사는 분들은 돈을 그래도 잘 버는 거 기본, 그리고 두 번째 잘 모으는 거, 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올라가든 말든 이건 크게 상관없이 내 집에서 사는 분들이 많죠. 물론 옮겨가고 하더라도 대출 없이 가고, 그 다음 단계도 내가 투자할 때도 야, 내가 돈이 있으면 하는 거고, 투자는 내가 없으면 안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빚을 내서까지 투자를 해?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재테크가 안 됩니다. 아예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방에서든 아니면 서울에서든 자가집을 그 지역에서의 대장주 아파트를 살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해요. 네, 대출 없이 살려면 최소 10억 이상은 다 필요합니다. 지방에서도. 그리고 서울에서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몇십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0억을 현찰로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어찌됐건 모아서 샀어요. 그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20대 때 그거 안 됩니다. 빨라도 30대 중반 넘어야 됩니다. 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어쨌건 부모님 도와주지 않는다면 늦으면 40대 초반 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사람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아니면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나가면서 돈이라는 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벌려서 쭉 가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 하다가 내지는 적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시점이 그 나이대에 맞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이대에 몇 년을 모아서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라야 30대 중반이에요. 내 친구는 초반에 샀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자, 그럼 중후반이 됐어요. 그 다음 돈을 또 모아요. 재테크를 하려고 해요. 그럼 10억을 중후반에 모았던 사람 10억 모으려면 40대 초중반은 됩니다. 그때 재테크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돈 모아서 하려면요, 50대 초반 돼야 됩니다. 그럼 이때 10억, 이때 10억. 현찰로 생으로 모으면 한 20억? 많이 모아봐야 한 30억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재테크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어떤 일이든지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게 익숙해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결국 어떤 일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그 일에 대해서 노련해진다는 거죠. 본인이 사업한 그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한 프로세스. 처음에 시작하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보고 그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도 무조건 바보 같은 행동을 해요. 그 뒤에 익숙하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죠. 하다못해 바느질도 그렇고, 하다못해 취미 활동도 그렇고, 재테크도 일생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여러 번이라는 게 엉뚱한 거 여러 번이 아니라 한두 번 엉뚱한 거 했으면 세네 번째는 확실한 쪽으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한 번 하는 것보다 세 번이, 세 번 하는 것보다 7번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한 번 투자해서 대박 나서 대대로 먹고 살았다, 이런 일은 없어요. 네, 성공적인 투자가, 성공적인 사업가는 그 뒤에 실패 경험이 이렇게 있어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했다는 얘기예요. 대출 없이 재테크를 한다. 일생에 몇 번 재테크를 합니까?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내 친구는 한 1년에 100억씩 버는데 그건 일단 일반인 영역이 아니고 1년에 한 10억 내외, 이것도 물론 일반인 영역이 아닙니다. 내지는 몇 억 이상씩 모은다,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생에 몇 번 재테크를 하냐 이거죠. 사업을 하다가 재테크 왜 합니까?
적어도 내가 벌어놓은 돈이 물가 상승 때문에 얘가 가치가 낮아지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즉 물가 상승률 해지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 해지하고 그 이상으로 상승하게 하려고.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거는 일정 시점에 끝날 수 있으니까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거를 재테크가 점점 불어나서 얘가 나를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재테크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 해야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두 번 돼요? 안 돼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러 번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많이 했는데 잔잔하게 1, 2억짜리 이렇게 마냥 그런 거를 다 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재테크를 한다는 거는 내가 10억을 모았다 그럼 10억 전체로 하는 게 재테크가 되는 거지, 그중에 1억 갖고 투자, 1억 갖고 투자, 이거는 재테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분산해서 놔둔다, 이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돈 꽤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요, 집 사고 대출 없이 재테크를 해 나가잖아요. 순자산 100억 되기 어렵습니다. 난 70에는 될 것 같은데 80에는 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부채를 내가 활용하지 않고 재테크하는 횟수는 평생 해봐야 3번, 4번? 너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 다 어떻게 확신해? 지금 아파트 앞으로 계속 돈 벌어서 모아서 그거 몇 개 살 수 있는지 따져보세요. 개수가 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재테크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로 치면 외발 자전거로 타는 거죠. 두발 자전거가 아니라. 내 돈을 불려가는 거 기본인데 그 돈이 불어나는 거에 있어서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그걸 애써 거절한다? 외발 자전거. 네, 외발 자전거 타면 어때요? 두발 자전거 타는 것보다 어렵죠. 그 대신 외발 자전거 타면 멋있죠. 네, 타는 사람도 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두 발로 막 타고 가다가 앞바퀴가 어디 걸려서 차 빠졌어요. 그러니까 신중히 탔어야지, 외발 자전거 훨씬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채를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해가지고 대출 이자율이 많이 높아졌을 때를 예상 못하고 많은 대출을 했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은 이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멋있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대출 없으니까. 그럼 왜 대출을 했어? 무분별한 사람은 있죠, 당연히. 어느 상황에서나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재테크라는 걸 해서 내가 자산 상승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일단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해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빚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거나 아니면 부모님 평생 대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뭐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이나 뭐 아니면 어업이나 뭐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로 쭉 갔을 때 내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죠, 평생에 재테크를 몇 번 하는 게 유리할까 얘기했어요. 많이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이거를 빨리 해보는 게 좋을까요? 늦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빨리. 모든 일은 다 그래요. 취미든 뭐 운동이든 뭐든 간에 모든 일은 다 똑같아요. 수영, 뭐 체육 뭐 이런 것들도 어릴 때 경험해 보는 게 그 뒤에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쵸? 재테크도 일찍 시작하는 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전에 상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건물을 처음에 살 때 막 대출을 많이 해서 샀대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대출해서 집을 산 경험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런 경험이 일찍 있었으니까. 돈을 모아서 재테크를 처음 하는 거, 집 사는 거 빼고요, 처음 하는 그 시점이 몇 살인지 보세요. 대출했으면 몇 살에 그걸 해봤을 수 있을까요? 대출을 활용하면요, 재테크 할 수 있는 시간을 당길 수가 있어요. 정 내가 대출하는 게 겁나거나 대출이 있는 게 두려우면요, 대출해서 하고 그 뒤에 갚아보세요, 그거를. 그러면 적어도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줄죠.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소득이 많다면. 난 소득도 없어서 대출도 안,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어느 정도 벌면서 부채 없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돈을 그냥 생으로 모아서 하기보다는 대출을 어느 정도 활용해서 해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산 100억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 하나 있고 내지는 집 한두 개 정도 더 있는 정도에서 끝나거나 집 하나 있고 지방에서 건물 하나 정도 있는 데서 거의 끝나게 됩니다. 집 사고 재테크 한번 딱 하면요, 50대 초중반 됩니다. 그럼 그 뒤에 한 번은 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부심은 끝까지 지키고 싶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대출 없이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산을 많이 불리는 게 목표예요. 자전거를 타고 멀리 가는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외발 자전거로 멋있게 짧은 거리 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두발 자전거로 편안히 장거리 가는 게 목표예요. 후자가 목표일 거잖아요. 재테크의 기본, 일을 하는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자산을 최대한 불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굳이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안 쓰는 리스크를 지면서 해야 되냐 이거죠. 왜? 부심 때문에요? 불리고 나서 다 갚으면 돼요. 그래도 이거보다 높을 거란 말이죠. 훨씬 더요. 재테크를 한다는 거는 무분별한 대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대출은 쓸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적절한 대출이 얼마인데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 이거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활용해서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대출을 해서 했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 물론 이게요,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사람의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대출 없이 가는 게 나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뭐 50억 더 번다고 해도 30억 더 번다고 해도 이 상황이 좋아. 이 얘기는요, 벌어보고 나서 하는 게 사실은 맞죠. 본인이 대출해서 30억 더 벌고 나는 30억 필요 없어. 주고 난 대출 없는 게 나아. 이거 선택할 거예요? 진짜 찐으로?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이 상황으로 가다 보면 진짜 부심만 강해지고 재테크 쪽이 최소한의 재테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쭉 살아왔으면 사실 이거를 이렇게 바꾸기란 매우 힘들어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밥 먹기 시작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 매달 이자 내는 게 좀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돈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이자를 내더라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대부분 누가 합니까? 40대 중후반이 넘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안 해온 거에 대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 일찍 재테크해서 돈 번 사람들 분명히 한 달이 통하면 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안 해온 거에 대한 이유를 대는 거죠. 사람은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성을 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은 논리로 그게 사실 되게 참 어렵거든요. 왜? 무슨 행동이든 자기만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 개똥철학에 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무조건 다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이론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주위에 그거를 감수하고도 득본 애들가 있어. 야, 쟤는 그때 운이 좋았잖아.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심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베를린 장벽을 넘는 게 빠르지 이거 넘기가 더 어려워요. 육체적으로 뭘 하는 게 정신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보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도 이걸 선택하냐 몰라서 이걸 선택했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지만 뭐 별의별 일 일어나서 뭐 모르는 결과가 날 것 같지만 다 아는 결과예요. 맨날 술 담배 하면 안 했을 때보다 일찍 아플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야, 어떤 할머니는 90까지 담배 폈는데 멀쩡하더라고요. 특별한 경우를 그러니까 그 예시를 두잖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99% 이상이. 그러니까 90 넘어서 담배 피우고 멀쩡한 그 분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왜? 없는 일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거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한 명만 이 생각으로 조금 더 전환이 돼가지고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영상은 엄청나게 대단한 영상. 엄청나게 대단한 영상이죠. 네,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나는 절대 안 해라고 마음 먹고 있는 분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40%에서 50% 사이에 있는 분은 이거 보고 한번 알아볼까, 한번 생각해 볼까는 되겠죠. 내가 돈 얼마 모을 수 있을까? 곱하기 해보세요. 몇 년.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몇 개 살 수 있을까? 맥시멈 돈 얼마까지 모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만족한다면 이대로 사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활용해 볼까로 생각해 보는 거는 본인에게 상당히 도움되는 일일 겁니다. 그럼 대출은 언제 갚아요? 자기가 갖고 싶을 때 갚으시면 됩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하고 나서 그 뒤부터 갚으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것도 계산해 보면 돼요. 내가 이거 갚고 나서 그 뒤에 돈 모아서 재테크하려면 몇 년 걸리지?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재테크 여러 번 해야 된다. 여러 번 하기 위해선 일찍 시작해야 된다. 일찍 시작하기 위해선 대출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세 가지 법칙은 그냥 기본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닌데? 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가볼게요. 그러면 그 뒤에 대출금을 갚고 다시 돈을 모아서 재테크를 하려면 몇 년 걸릴까? 이 세 가지 법칙 중에 하나에 걸리죠.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마음 편하고 싶어. 그러면 갚으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느려지고 있는 걸 느끼시면 그 다음에 해도 돼요. 모든 일이라는 게 최단거리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최단거리를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허락이 되냐 안 되냐가 사람은 더 중요해요. 이게 맞는 길이라고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다 필요 없거든요. 애한테 공부하라고 12시간 공부하면 서울대 가고 네가 원하는 삶 살 수 있다고 해도 얘가 12시간을 못 앉아 있겠는데 어떻게 해요? 아, 유튜브 봤더니 고졸인데 성공했다는데요, 아빠? 아, 이거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갖고 지금 이게 미치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얘가. 얘를 이론적으로 설득이 안 되죠. 이론적으로 학생을 설득해가지고 공부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입시계의 신이 돼 있겠죠. 그렇죠?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대출을 활용해서 하고 그 뒤에 또 대출 활용해서 하고 야 그럼 부채가 계속 커져가지고 내일 이자가 많잖아. 그거 어떡? 나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한 번은 해보고 대출금을 갚아보라는 거죠. 많이 할 수 있게 되냐, 적게 할 수 있게 되냐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겠다. 그거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안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좀 활용해 보야겠다, 봐야겠다. 한번 해보고 갚아보고 내지는 한번 해보고 갚을까 말까 했는데 거기가 더 올라서 내가 이걸 한 번 더 하는 게 맞겠는데 첫걸음 떼기가 어렵습니다. 첫걸음을 떼보면 나한테 뭐가 맞는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첫걸음도 안 떼고 평생이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재테크는 레버리지 대출 활용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간혹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진짜 계시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네, 소득도 높고 한데 정말 활용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그냥 필요성을 모르거나 내일이 바빠서 그냥 차곡차곡 돈 모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라고 목표 설정 자체가 아예 낮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는 이야기를 예.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이라면 자녀에게 얼마 줄지까지 계산을 넣어보세요. 소득만 계산에 넣지 말고요. 지출도 계산에 넣으세요. 불특정한 시점에 나가야 되는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녀가 결혼한다면 뭐 집을 사주겠다든지 혼수를 해주겠다든지 그것까지 넣어보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 계산을 해보고도 이게 좋다. 맞습니다. 그 계산을 해봤더니 난 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맞습니다. 확 가야겠는데? 그것도 맞아요. 마음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마음 좋아도 마음이 안 가면 그냥 말짱 꽝입니다. 그럼 지금은 고금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더 불편해서 못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좀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시작을 해보는 게 나을까요?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죠. 네. 낮을 때는 편했나요? 네. 보통 이제 현금을 갖고 오래 있는 분들, 아주 뚝심 있는 분들, 5년 전부터 7년 전부터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땐 금리가 높아서 못했나요? 예를 들면 강아지 무서워하면 요크셔도 무서워해. 조그만 것도 건들면 왠지 물 것 같아. 쟤도 이빨은 있잖아. 물면 빵꾸 나는 건데 큰 개도 더 빵꾸 나겠지만 이 작은 개는 작게 빵꾸 날 거잖아. 무섭다니까. 대출 자체 뭐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빚. 네, 그걸 조금 좋게 다른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없나? 뭐 그렇게까지 뭐 네, 이 본인 인생이잖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고 그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뭐 그 단어까지 바꾸면서 제가 뭐 좋은 빚 나쁜 빚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그렇지만 뭐 그것까지는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대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게 나한테 맞을지 틀릴지 이거를 판단하는 어떤 근거를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